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에는 공모주가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범한 퓨얼셀, 그리고 두 번째는 디플라이 소프트라는 기업이 내일부터 이틀간 청약을 진행하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플라이 소프트, 우리가 또 청약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렛츠 기릿! 토요일날 우리가 비플라이 소프트가 어떤 기업인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미디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는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주에 가깝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거는 실적이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적자까지 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장도 안 좋고 특히 성장주가 박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이 안 지키는 성장주는 시장에서 고평가 받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혜 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11대 1, 이 정도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일단 이것만 봐도 오케이 이번 주는 범한 퓨얼세 이거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기관들이 얼마를 써서 제출했나 봤더니 만원이 87%고 그 다음에 만원 미만이 3.8%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 9개는 만원 이하를 제시를 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원래 비플레이 소프트의 공모가가 상단 기준 19,000원이었는데 기관들은 19,000원이 무슨 소리냐, 최소한 만원은 해야 된다 라고 베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모가는 만원에 결정이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의무보유 합격을 보자면 매우 상태가 나쁘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관 수혜측 결과는 진짜 안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비플라이 소프트는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업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기업이라는 거겠죠. 물론 공모가가 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이 1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야, 한 주당 1,000원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때까지 라운테크, 에브리봇, 엠로, 에이비온 등등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했지만 상장 당일에 엄청나게 성공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은 우리가 일단 피하고 보는 그 정도의 나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플라이 소프트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일날 확인을 했을 때는 상장일이 미정이었는데 6월 20일 월요일날 상장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소 청약 금액은 공모가가 반토막 나면서 9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수혜 측은 111대 1이 나왔고 의무 확약은 0.76%로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균등 배정 물량은 10만 주가 되었으며 공모 후 유통 물량 예정치는 59.73%로 꽤나 높은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상 시총은 공모가가 반토막 났으니까 당연히 1,200억에서 600억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약간 특이점인데요. 원래는 구주 매출이 1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 수혜치 결과가 너무나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구주 매출마저 없애고 100% 신주 모집으로 바꾼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플레이 소프트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공모가가 반토막 났고, 그리고 IBK 투자증권은 수수료가 무료라는 거, 또한 공모가가 만원인데 지금 현재 거래가가 11,000원이니까 야, 한 주당 1,000원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데이터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은 살짝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기릿은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데이터가 너무 좋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수수료가 없다고 해도 한 주당 기대 수익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리스크는 분명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기리분들 중에서 아니 기리 근데 최근에 청당 글로벌 또 나빴잖아, 그런데 얘 이거 봐봐 막 주가가 쭉쭉 올라가, 그러면은 비플라이 소프트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닐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 기리스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진짜 이게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부터 올해 거의 2배 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에도 5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리시 청당 글로벌이 상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꼭 한번 공부하고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실적 때문인데, 갑자기 중국 봉쇄 소식이 연달아 나오면서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기분들이 타이밍을 놓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괴물 같은 실적을 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올해 예상퍼는 12, 내년에는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봤다시피 비플라이 소프트는 다릅니다. 실적이
실적이 그렇게 엄청나게 찍힌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렵고, 우리가 두 눈으로 실적이 찍히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굳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투자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로 저기선 이러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플라이소프트 패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 한번 여러분들 열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